자, 객관적 귀속과 관련해서 위험 실현, 위험이 실현된 것인가? 즉 피고인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있느냐? 그 악결과에 대해서 악결과가 피고인의 과실 탓이냐라는 문제인 거죠. 이 위험이 실현된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합법적 대체 행위론이다 라는 거고, 그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판례가 요 950도 694 할로테인 마취 사건인 거죠.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보시면, 자,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. 난소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데요, 전신 마취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전신 마취에 의한 개복 수술에서 이제 문제점은 간 기능에 이 전신 마취가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. 또 마취제 이 할로테인은 간에 독성을 끼친다라는 거예요. 따라서 이미 간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회피해야 한다고 의료계에 주지되어 있고, 또 이런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혈청에 의한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해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의사는 어떤 잘못을 했느냐? 혈청에 의한 생화학적 반응 검사, 이 피검사, 이걸 안 했어요. 이걸 안 하고 약식 검사만 한 거죠.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 검사만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만 믿고 간 기능에 이상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할로테인을 쓴 겁니다. 그런데 피해자는 결국 간괴사, 간성 혼수로 사망한 거죠. 의사, 피고인은 과실이 있죠. 주의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.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이죠? 어떤 과실이죠? 원래 피검사를 해야 되는 게 보편적입니다.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. 그런데 피검사를 안 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 검사만 한 과실이 있죠. 과실은 있습니다. 과실만 있다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. 과실은 있고 또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죠.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습니다. 자, 문제는 이건 거죠. 이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, 판례는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. 지금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 기속인 거죠. 즉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이 소변 검사만 한 과실 탓이냐라는 거죠.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객관적 기속이 있느냐 문제인데,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? 합법적 대체 행위론이요.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죠. 응급 환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에 혈청에 의한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검사를 철저히 해서 마취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터인데, 피고인들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에 의한 간 검사 결과만을 믿고 할로테인으로 전신 마취 실시한 다음에 개복 수술을 감행했다.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과실이 있다. 과실은 있습니다. 근데 이것만으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죠.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, 즉 객관적 귀속이 있느냐라는 건데, 그것은 어떻게 판단한다? 합법적 대체 행위론이다라는 건데 보시죠. 그러면 객관적 기속이 있느냐? 혈청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그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, 여기서 인과관계는 객관적 기속인 거죠.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 기능 검사를 했더라면, 간 기능 검사를 제대로, 혈청 검사를 제대로 했더라면, 즉 합법적 행위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살아있었다, 사망하지 않았다,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입증되면
얘네가 소변 검사만 한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안에 인과관계가 있다. 즉 객관적 기속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즉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해 혈청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간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추정도 아니고 증명입니다. 증명되어야 합니다. 검사 결과 간에 이상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혈청 검사해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네 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의사인 피고인들로서는 마취함에 마취 후 간장애를 격화시킬 수도 있는 할로테인 사용을 피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런 점이 증명되어야 혈청 검사를 하지 않은 그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의 객관적 기속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런데 이게 증명이 안 돼. 합법적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증명이 안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.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, 즉 이게 증명이 안 돼. 합법적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어.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합법적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 안 되면,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? 합법적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어 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합법적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 안 했을 것이야 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.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, 따라서 이때에는 객관적 기속을 인정할 수 없어. 객관적 기속 인정 안 돼 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합법적 대체 행위론 이런 얘기입니다.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, 객관적 기속이죠.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 기능 검사, 혈청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했더라면, 즉 합법적 행위를 했더라면, 합법적 행위를 대체했더라면 피해자가 안 죽었어,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법적 행위 안 한 너네 과실과 사망 사이 객관적 기속 있어. 따라서 너네들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. 이게 증명이 안 되면, 즉 달리 얘기하면 합법적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합법적 행위를 하지 않은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, 객관적 기속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기속 인정할 수 없고, 따라서 유죄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피해자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다라는 겁니다. 당시 합법적으로 행위했다라면 범죄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이 8, 90% 이상이 되어야, 즉 입증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. 합법적 행위를 했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률이 입증이 안 돼. 8, 90%가 안 돼. 입증이 안 되면 유죄 판단할 수 없죠.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 원칙. 자, 그래서 할로테인 마취 사건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. 객관적 기속과 관련한 판례의 그 판단 기준, 합법적 대체 행위론, 그리고 그 전제로 무죄 추정의 원칙, 무죄 추정설. 자,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죠. 마치겠습니다.